네, 마켓 시그널입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,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님인데요. 웹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전문가님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. 여러 가지 위험들이 좀 도사리고 있는 시장 속인데 일단 시장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크거든요. 어떤 마켓 시그널 주시겠어요? 저 일단 마켓 시그널을 좀 읽기 위해서는, 지난 주말에 끝난 미 증시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. 자,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정강 후약으로 좀 마감이 됐었는데요. 자, 그림에서 보시듯이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8월 달에 미국 신규 고용이 31만 5천 건으로 아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숫자로 나왔죠. 자, 이게 신규 고용이 많이 늘어나면 저 연준의 좀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가 강화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고, 적으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. 근데 딱 적당하게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 미국 시장 옆에 보시면 나스닥 10분봉이 있는데요.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. 그런데 좀 오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을 거치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자, 이 급락한 거는 러시아 쪽에서 원인 제공을 했죠. 자, 러시아 쪽에서 노르드 스트림 1 가스관에 대해서 일단 공급 재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다, 공급 못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. 자,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시장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S&P 500 지수를 주봉으로 놓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저 S&P 500 지수가 3주 연속 음선이 나면서 급기야는 120일 이평선까지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지금 3주 연속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는 오늘 아침에 끝날 월요일 미국 시장이 없었다라는, 그렇기 때문에 좀 주식을 팔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심리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거고요. 자, 그래서 일단 단기간에 낙폭은 좀 과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시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, 자, 이 좀 조정을 받은 저 위에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떨어진데 60% 선을 반등이 나왔는데요. 이 반등 나온 기간이 2달이 넘었습니다. 그런데 그 가격이 60%를 조정받은 그 시간은 단 3주에 불과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하락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 압력은 큰 상황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따라서 일단 기술적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반등 시에 그 반등 탄력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또 반등 시에는 22평선 빨간 선이죠.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저 20주 이평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저점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다음 그림은 제가 7월 중순쯤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2460 좀 이상 정도, 그때는 2300도 깨졌을 때였었죠. 그 정도까지는 받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렸었는데요. 자, 첫 240주 평선이 붕괴되는 자리, 그 자리는 회복이 되는 자리입니다. 이거는 7월 중순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2018년도에 있었던 움직임들, 이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. 다음 그림을 보시면 확실하게 좀 나올 텐데요. 자, 다음 그림 보시면 여기죠. 좌측에 있는 그림이 전 화면에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을 조금 뒤에 부분까지 이렇게 좀 캡처를 해 놓은 건데요. 자, 과거에도 240주 이평선이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좀 대밀리는, 다시 재차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코스피 주봉도 마찬가지로 240주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재차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재차 밀리고 난 다음에는 한참 또 고생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탄력 있는 시장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우리나라
코스피 시장 주봉을 다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자, 제가 연준이 만든 시장 이렇게 좀 글을 적어놨는데요. 자, 1439포인트에서 3316포인트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. 팬데믹 이후에. 자,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? 연준이 만든 거예요. 그런데 그 연준이 지금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좀 매파로 돌아서 버린 그런 모습이에요. 자,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작년 6월 달 이후로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세를 전환시키거나 그러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마감이 된다거나 그런 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확실히 좀 미증시도 어렵고 국내 증시도 어려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기술적인 반등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강한 회복까지 이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긴 차트로 보니까 확실히 조금 시장이 흐른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. 이쪽도 문제인데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추석 전에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어가지고요. 파생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, 전문가님? 자,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. 그리고 공교롭게도 목요일 만기 이후에 금요일부터는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로 가죠. 자,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좌측에 있는 게 9월물 외국인들 수급 동향입니다.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12월물 외국인들 수급 동향이에요. 자, 그런데 뭐 그 전에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지난주에 방송 이후에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. 8월 31일 날 외국인들이 3,746억 정도를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했죠. 그 과정에서 이 9월물 미결제 약정이 9,997개가 증가했습니다. 또 9월 1일 날 7,095억이나 매도를 했어요. 뭐 장중에는 1조가 넘었었죠, 이게. 그러면서 또 미결제 약정이 1,229계약이 증가를 했고요. 9월 2일 날도 마찬가지 지난주 금요일 6천억을 매도를 하면서 5,770계약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습니다. 자, 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다라는 의미는 그동안 이 시장을 굉장히 강한 하락 압력을 주면서 아래로 끌어내렸던 그런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었습니다. 그들이 매도를 치면서 미결제 약정을 늘려놨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줄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주 후반까지는 미결제 약정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. 어제 수급은 뭐 미결제 약정이 한 3만 6천 계약 정도 줄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거는 당연한 흐름입니다. 요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든 롤오버를 시키든 아니면 이걸 청산을 하든 간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자, 그런데 이번 달로, 이번 만기로 이걸 그냥 끊고 넘어간다라면 시장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측의 화면을 보시면요. 이때 9월물 미결제 약정이 막 늘면서 12월물도 미결제 약정이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. 8월 31일 날 보시면 2,500 계약이 늘었었고 그 다음에 9월 1일 날 같은 경우도 13,380 계약이 늘었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 13,213 계약이 늘었고요. 어제는 49,000 계약이 넘게 미결제 약정이 늘었습니다. 이 부분도 뭐 당연한 건데 이 롤오버가 되면서 처월물에 대한 미결제 약정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이 급격히 쌓아갈 겁니다. 하지만 그 이전의 모습하고 비교해 봐서는 약간 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보통 보면 월요일 만기주 월요일 정도에 보면 이 미결제 약정이 뭐 한 3만 계약 정도 그 정도밖에 차월물에 대한 게요.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10만 계약이 훌쩍 넘어갔습니다. 자, 이 얘기인즉슨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이 12월물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시장도 야 이거 뭐 그렇게 별로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미결제 약정을 매도를 치면서 미결제 약정을 늘려가고 있는 포지션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. 자, 뭐 전체적인 긴 그런 관점에서는 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여기 지난주 말에 들어왔던 외국인들 매도를 치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었던 부분들, 이 부분은 어느 정도
차월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요. 투기적인 숏 포지션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것도 일정 부분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일단 뭐 이 숏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뭐 부분적인 뭐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겠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숏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외국인이 미결제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이 좀 좋게 보기는 어렵겠네요. 이렇게 파생시장 분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슈들도 상당히 많고 일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 줄까요? 자, 어제 저녁에 뉴스가 또 하나 있었죠. 오페크 플러스에서 10만 배럴 감산을 한다라는 10월 달부터 10만 배럴 감산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오펙 플러스 회의하기 전부터도 사우디 쪽에서는 감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. 그 반대편에 서서 감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러시아 쪽에서 감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아무래도 사우디 쪽에서는 유가를 좀 띄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거고요. 러시아 쪽에서는 에너지 시장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자,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. 그때 사우디까지 가서 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먹혀든 그런 상황이죠. 자, 감산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백악관에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 유가를 자극해서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뭐 이란의 핵 협상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진행 중이죠.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땡겨서라도 어느 정도 유가 상승을 좀 제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일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가장 떨어졌을 때가 휘발유 가격이 5달러 넘어가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. 그래서 이 미국 정부 측에서도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뭐 이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수요일에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죠. 이분이 이번에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둘기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른 연준 의원들하고 마찬가지 매파적으로 그렇게 변신한 분이에요. 그리고 목요일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 다 끝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. 자, 뭐 이 연준 인사들의 연설 관련해 갖고는 좀 매파적인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까 차트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연준이 만든 시장입니다. 그런데 그 연준이 지금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거는 뭐 주식 시장이라든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경기를 일정 부분 희생을 해서라도 인플레를 억제하는 게 중점 정책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을 좀 기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또 9월 달부터 이 양적 긴축 있죠. 그전에는 양적 긴축에 대해서 뭐 만기가 돌아오는 것만 하고 그래서 계획한 것만큼도 긴축을 안 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 9월 달부터는 950억 달러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. 그거를 전부 다 이 채권을 매도를 해서라도 950억 달러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증가되는 부분, 요거도 좀 부담되는 부분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확실히 연준의 금리 인상 강한 기조가 지배하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. 또 금리 인상뿐 아니라 놓치지 말아야 될 이슈, 양적 긴축까지 좀 함께 짚어주셨고요. 시장 영향들 분석을 해봤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오늘장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마켓 시그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자, 일단 단기간에 낙폭가 좀 너무 과대했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있고요. 자, 차트에서 제가 지수 차트를 이렇게 또 하나 좀 캡처를 해놨는데요. 자, 보시게 되면 중간에 빨간 선으로 제가 이렇게 그어놨는데 어제 종가 부분
그 부분하고 또 지난번에 7월 달에 막 올라올 때 그때 한참 일주일 넘게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정도 자리에서는 조금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술적으로도 1차 지지선 정도까지는 하락한 모습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매크로 환경은 좀 비우호적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어제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들이 있죠. 뭐 2차 폐배터리 관련주라든가 로봇 관련주들 이런 쪽에서 급락하는 종목들도 발생이 됐는데요. 이 얘기인 즉슨 섹터별로 위험도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2주 전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반등 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그때와 같은 전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고 반등 나오면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고 편안하게 추석 연휴를 맞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시장 분위기가 워낙 비우호적이다 보니까 이제 업종별 전략도 사실은 잘 이렇게 통하지가 않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. 연휴도 껴있다 보니까 보수적인 전략을 주셨습니다.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마켓 시그널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